안녕하세요. 평가장입니다. 한 주 한 주 잘들 보내고 계시죠? 지금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직접 평가 결과 리뷰 영상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에 또 저희가 좀 몇 개 끝나면 제가 또 다른 형태의 리뷰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공부 진행을 해야겠죠? 요새 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그 호응에 보답하게끔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네요.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해도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길래 지금 아침에 찍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8시 지금 40분인데 지금 목이 지금 안 풀렸지만 그래도 빨리 영상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가 단계 모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직원복지 양상입니다. 직원복지 양상. 기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포상과 복리후생, 즉 포상과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항목은 점수가 2점이 배정되어 있지만 누구나 1.5점은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이 항목은 포기란 없다 이겁니다. 포기란. 왜냐고요? 우리는 항상 매년 근로자들에게 주는 게 있거든요. 설날과 추석, 명절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든 꼬박꼬박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꼬박꼬박 드렸다면 점수 1.5점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란 없는 항목이라 봐주시면 되세요. 매뉴얼 분석은 뭐 기본표를 말씀드리기엔 간단하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복지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포상, 복리후생을 다 포함한 거를 복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복지는 뭐냐면 우리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뭐 직원 중에 최우수 요양보살을 선정해서 주는 포상이라든가 또는 명절 선물을 드리는 이런 복리후생이라든가 또는 우리 경조사라든가 뭐 요양보살님들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복지라 그럽니다. 그 복지를 3개월에 한 번씩만 제공하면 된다. 그렇게만 마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 채점 기준을 보시면 돼요. 채점 기준 보시면 우리가 평가 기준 2번, 3번 항목을 충족하면 1.5점입니다. 근데 3번은 보면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 최우수 기관들 중에서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기관들 중에서 이 가산금 받으신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가산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만족으로 갑니다. 3번은 그러다 보니까 시청하신 분들 중에 나는 가산금 받은 적이 없는데 하시면 3번은 무조건 만족이에요. 그럼 우린 뭐예요? 단기만 해도 1.5점 획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포기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이 매뉴얼에서 크게 말씀드려야 될 건 여기 뭐냐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복지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 관련 규정은 별도의 복지 규정 또는 운영 규정 안에도 우리가 복지 규정을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규정 안에 있는 거라든가 그 부분의 규정을 우리 기관에 맞게끔 잘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출 내역은 반드시 영수증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영수증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래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인정을 하지 그게 아닌 뭐 예전처럼 우리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무슨 선물을 준 거에 대한 선물에 대한 사진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부수적으로 도울 뿐인 거고 필수적인 거는 반드시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꼭 명심하셔야 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작성하는 법을 좀 볼게요. 자, 평가바이오를 구매하셨거나 저희 무료로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제 서식을 받으신 모든 분들 또는 뭐 서식이 제게 없다 하더라도 자체 기관 걸 사용하신다 하시면 지금 화면을 뭐 보시면서 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류관리 저는 언제나 표지를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관들마다 이걸 기한지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별도 다른 표지라든가 아니면 표지가 아예 없게끔 하셔도 평가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집어넣는 건 좀 체계적으로 보이려고 표지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제 카페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과장님, 제가 평가 바이블을 구매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워드로 칠 수 있게끔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 어느 분은 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평가 바이블을 구매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나 뭐라고 드렸냐면 내가 워드를 정말 잘 친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열심히 워드를 치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에 분명히 올려드리고 있는 이 화면에 있는 모든 소식은 평가 바이블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말 워드를 잘 친다. 그러면 구매 안 하시고 워드를 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워드를 정말 못 친다. 그러면 워드 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상상외로 걸리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아까 또 3000% 빠졌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규정이 있고요. 자, 아까 평가 매뉴얼에 가장 중요한 게 규정이었어요. 자, 그럼 화면에 보신 것처럼 자, 저는 항상 제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제 소식을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항상 맨 앞에 표지, 그 다음에 규정, 그 다음에 연관계획서, 그 뒤에 이제 뭐 회의록이 됐든 교육보고서였든 교육자료가 나옵니다. 언제나. 왜냐면 언제나 메인 표지, 그 다음에 규정, 이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 규정은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 게 아니다 보니까 기간에 맞게끔 이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자, 보세요. 내용이 뭐 크게 문제 없네. 근데 우리 기관은 시설장이 아니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린 센터장이다. 그러면 센터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용을 다 빼진 마시고요. 자, 2번.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결정 및 한다. 이 부분도 뭐 시설장이 아니라면 센터장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뭐 직원의 표창 이런 부분은 굳이 여기에는 들을 필요 없다. 그럼 빼버리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 포상은 지급 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간 계약사항 및 정기사항을 모두 대상하면 휴직진행자는 제외한다. 이거는 뭐 기간을 판단하시면 되세요. 지급 대상. 포상은 이렇게 하겠다. 만약에 뭐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넣어주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럼 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아마 저희 서식 하신 분들은 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뭐 보상 기준이라든가 복리후생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지급 기준은 형광은 지급 기준 기간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1심사에 표창할 수 있다. 기간에 성실하고 근무를 포함한 자 이런 건 집어넣으면 되겠죠? 각정사고의 위험한 재해 발생 시 공로자 업무 연속 근록을 향상시킬 때 3년 이상 근속한 쪽에서 근무성이 유수한 자. 이건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과감히 빼셔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건 좀 있어도 돼. 그러면 놔두셔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포상 규정을, 그러니까 복리후생 복지 규정을 이렇게 별도로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운영 규정에 보시면 운영 규정에도 우리가 보이시는 것처럼 복지 및 복리후생 상여금 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사항. 거기 안에서 포상 관련 규정을 집어넣어 놓으셨다면 이거와 저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거랑 이거랑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맞춰야 됩니다. 둘이 똑같이. 아까도 뭐 3년 이상은 뺐죠? 장기 군속자 빼고 이런 거 다 뺐죠? 자, 이렇게. 그러면 아까 거랑 이제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운영 규정은 저쪽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보상 규정은 또 저쪽 갔더니 저쪽 기간 최우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받아가 썼는데 아무 생각 없으신 뭐냐면 두 개가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운영 규정 안에 있는 복리후생 규정과 별도로 만약에 운영 규정 별도로 복리후생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개를 맞추던가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운영 규정권 놔두시고 별도에 있는 운영 규정을 빼셔야 됩니다. 별도의 복리후생 규정을 없애셔야 돼요. 아니면 두 개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게 아니시면 문제가 커져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칸을 좀 줄일게요. 자, 여기서 뭐 부칙 선정한다 뭐 이런 거는 기간에 보시고 내가 이제 이거에 대로 하겠다 그러면 놔두시고 아니면 수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관들 가보면 이 관리대장이 거의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관리대장을 넣는 게 뭐냐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 가서 제가 모의평가하면서 기관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항상 이런 관리대장이 없고 그냥 뭐 지급 지출 열의서 이런 거 집어넣어 놓으시고 보상 보고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예를 들어 2023년이면 2023년도에 뭐를 지급하는지 한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평가관한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 우리 평가 25번에 직원 변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왜 수급자는 그대로 두고 근로자가 바뀔 때마다 상담일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대장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눈에 우리 이 기관에서는 현재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됐구나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관리대장이 없다고 해서 평가에서 감점은 없습니다. 단지 평가에서 좀 더 빠르게 또 체계적으로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는 거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이 관리대장은 필수로 봐주시면 되세요. 저는 항상 어떤 거에 대해서 이 관리대장은 필수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상관리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평가 매뉴얼에서 뭐라고 했나요? 복지를 분기에 한 번이에요. 복지를 분기에 한 번. 그럼 우리 시청하신 분 중에 자, 사례 하나. 나는 별도로 포상이나 이런 게 없다 하시면 우리 시청하신 분들, 자, 우리 복리후생, 우리 아까 뭐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명절 있잖아요, 명절. 자, 그럼 우리가 명절 선물 지급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 여기다 적으세요. 자, 1분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죠? 1분기 우리가 1, 2, 3, 4분기 분기 한 번씩 지급을 해야 된다면 1분기는 설날로 커버하시면 돼요. 설날로. 통상 구정이죠. 구정은 1월달에 있으세요. 1월. 그죠? 1월달에 날짜 예를 들어 뭐 날짜 적으시고 날짜를 적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성명. 예를 들어 뭐 이때 복리후생을 명절은 어떻게 합니까? 전 근로자에게 제공하잖아요. 그러시면 전 근로자에게 제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칸을 좀 지우고 자, 복리후생 내역입니다. 자, 설날 선물 제공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절 복리후생 지급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혀 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문제 없고 적으시고 지원 내용. 자, 우리 기관에서 분명히 자, 잘 생각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난 명절 선물 좋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지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023년이면 2022년도에 내가 난 명절 선물도 줬고 예를 들어 추석 선물도 나는 줬다. 그러면 그 줬다라는 게 내 마음으로 그냥 줬다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출 영수증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관에서는 명절 선물을 받더니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이 카드 전표가 있더라고요. 카드 전표가 뭐 이마트에서 구매 예를 들어 뭐 1월 10일 이마트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1월 10일에 총 뭐 45만 2천원에 200원에 구매를 한 겁니다. 뭐를? 김박스를 이마트에서 1월 10일날 구매해서 총 45만 2천원을 지급을 했고요. 상품명 김박스를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영수증 참조 카드 전표를 뒤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자, 별도의 소위 말해서 뒤에 있는 이런 지급 보고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관리대장 하나로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급했냐 날짜 보고 지출 영수증으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평가 매뉴얼 어디에도 지급 보고서를 반드시 하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기관들에선 지급 보고서를 더 중점적으로 합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리를 하실 땐 차라리 관리대장에 적으시고 뒤에 영수증 첨부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명절 분위기인데 우리는 선물로 안 했어요. 그죠? 선물로 안 하고 개인별 계좌로 각 5만원씩 입금해드림. 그래서 이출금 내역 참조. 그죠? 이출금 내역을 뒤에 첨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장에는 5만원씩 뭐 복리후생 또는 명절 상여금 이렇게 지급돼야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된 것만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냥 월급에 포함돼가지고 월급 4대보 막 계시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별도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기관에 가보면 나는 명절 복리후생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급한 거 보여달라고 하면 월급에 포함돼서 계산됐어요. 그럼 그건 인정을 안 해요. 반드시 개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명절 선물은 통상 지금처럼 선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입금하거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리대장 하시라 이겁니다. 자, 만약에 그럼 둘 다 나누죠. 한마디로 또 1월 달에 명절로 설날로 했다면 3분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3분기는 추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추석 9월 20일 날 하고 전 근로자 제공을 한 겁니다. 자, 뭘 제공했죠? 추석, 복리후생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자, 1월 달에는 1분기죠. 1분기 때 뭐 했습니까? 명절 선물에서 복리후생 우리 했다. 자, 9월 달에 3분기죠.
추석 제공했다. 자, 그러면 평가 매뉴얼에서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만 지급을 해도 1.5점이에요. 이 항목 2점짜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포상을 정말 분기별로 아는 것 같은데 그럼 명절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2점에서 1.5점 획득이기 때문에 훌륭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1.5점을 획득하는 방법이고, 그죠?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1분기 설날, 3분기 추석 했잖아요. 그럼 남은 게 2분기, 4분기잖아요. 그럼 이건 기관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내가 훑으면서 내가 포상을 별도로 한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별도로 교육비를 지급한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분의 자제분이 결혼한 데가 축의금을, 조의금을 냈는지, 조의금을 냈다. 결혼식인데, 죄송해요. 축의금을 제공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있다면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복리후생이라면 여기다 적으셔도 돼요. 2번, 3번. 예를 들어 4월 20일 김말자님 복리후생 경조사비 지급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또 아들 결혼 축의금 입금함. 근데 이게 통장에 반드시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조사 같은 거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근데 그런 거 없었고, 예를 들어 11월 25일날 찾아봤더니만 홍희동님한테 교육비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비를 갖다 해서. 그래서 교육비 지원 3만원 통장에 있겠죠. 그래서 통장 내역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꼭 내가 무조건 분기에 포상해서 한 명을 지급하는 그 포상만으로 구성을 안 하셔도 돼요. 복지라는 거는 포상과 복리후생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정마하시면 이렇게, 자, 그러면 1분기 때는 설날, 2분기 때는 경조사비 지급한 거, 3분기 때는 추석, 4분기 때는 교육비 지원, 이렇게 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조사비 한 것도 없고 교육비 한 거, 나는 포상이 있다, 포상이. 그러시면 포상표에다 하면 되죠. 포상을 우리는 정확히 했다. 그러면 4분기 때 6월 20일날 선정기간 4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선정을 한 거고요. 직책 요양보호사님한테 드린 겁니다. 김이동님한테. 추천인은 전 근로자 아니면 센터장님이 추천해도 되는 거고요. 포상 내역은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물로 상품권 지급을 하셨다면 상품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상 상품권 지급 해가지고 부상 지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셨다면 포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지급 보고서가 있는 게 또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포상은 지급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될 게 1월, 2월, 3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합산해서 지급을 4월에 하시면 안 돼요. 1, 2, 3월이면 3월에 지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4, 5, 6이면 6월에. 왜냐면 1, 2, 3월에 한데 4월에 지급하면 그 분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 지급을 하셨다면 시간 관계상 지금처럼 3월 20일날 며칠날 누구누구에서 상품권을 지급했다 해서 카드 전표나 통장 이체 내역을 붙여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포상 지급 보고서를 구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응용편 영상에서 제가 복지 직원 복지 양상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직원 복지에는 우리가 복리후생과 포상이 있다. 직원복지양, 복리에는 우리가 경조사도 가능하고, 명절 선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 기관의 이출금 내역서라든가, 카드 전표라든가, 거래명세라든가, 이런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리대장에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 된다. 그리고 관리대장 뒤에는 그 영수증들을 첨부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 중간에 건너뛴 사람 이런 얘기 모릅니다. 현재 평가관들이 통장 원본을 보기도 합니다. 통장 원본을. 왜냐면 왜 은행에서 이체 내역 이체 출금 내역서들을 다운로드 하시잖아요. 그걸 보이신데 그거를 조작하신 분들이 걸렸나 봐요. 현재 그래서 평가관들이 그 이체 내역서보다도 통장 원본을 꺼내라고 하는 평가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시작하신 분들은 통장 원본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설마 우리 시작하신 분들은 없겠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평가관들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통장 원본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통장 원본 준비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가 꿀팁 좀 보겠습니다. 해당 과목 정리 좀 할게요. 해당 점수는 2점입니다. 난이도는 중상. 왜 중상이냐면 내가 1.5점을 받겠다면 명절 한 걸로만 해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나는 그게 아니다. 2점을 다 받겠다 하시면 이제 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2분기, 4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포상을 지급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원의 처우 개선에는 복지제도 규정이 운영 규정 안에 있는 규정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기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서식을 수정하지만 명절 선물, 직원 교육비 등 이런 것들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궁금한 것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기관의 운영 계정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원 생일 시 생일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해당되나요? 근데 되겠죠, 이거는. 왜냐면 뭐 더 잘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매월이니까 분기가 아니라. 그죠? 따라서 운영 규정에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직원 생일 축하금을 분기별 1회 이상 지급이 확인되면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런 것도 복리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하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자, 후원자에게 받은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 이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기관 가면 후원 받은 건 어떻게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마스크 이런 것도 후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시공에서도 받고.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직원의 복지하기 위해서는 기관 돈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관에 지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기관에서 니들 돈 쓴 것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후원받아 준 건 아니고 니네 돈 쓴 거. 참 야같죠? 이런 말 표현하긴 뭐하지만 니네 돈 쓰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후원받은 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운영계정이 명시한 포상금을 직원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인정이 가능할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직원복지 향상 평가지표의 취지에 따라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은 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전문의 배상 책임 가입해줬다. 이런 건 안 돼요. 예를 들어 원래 우리가 4대 보험도 복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4대 보험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도 우리 평가에서는, 그러니까 평가가 아닌 거에는 복리후생으로 봐요. 보통 통상. 근데 평가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평가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평가 우리 방문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 단기에 해당하는 직원복지 향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수는 내가 정말 최우수를 받겠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아니야, 나는 그냥 우수나 통과를 목표로 할래. 그러시면 마음 편안하게 명절 지급한 걸 위주로 구성하신다면 크게 부담 없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관리대장 반드시, 그 다음에 지출영수증 반드시 이체 내역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첨부하시고 통장사본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영상 너무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4일 정도에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시작하신 분들은 또 빨리빨리 다른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저도 알기에 빨리빨리 영상 촬영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고요. 영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평가과장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